자, 2월 23일 그 웹개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SS라고 하는 과목을 이 HTML에 덧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CSS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HTML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충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히 그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그 약간 노파심의 또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진도를 이만큼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고작해 한 요만큼밖에 못 따라올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만큼 진도를 또 나가면은 그제서야 이전에 진도 나갔던 게 그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보다 한 템포씩 늦게 따라오시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니까 그날 수업 내용 다 이해하는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 듣는 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아직은 우리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만한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초공사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수준인 거지.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질 거예요. 보통 과목하고 과목 사이에 맥시멈 일주일, 미니멈 2, 3일 정도 그 각자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 세미 과제를 제가 내드려요. 그러니까 당장 뭐 진도가 다 못 따라간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흔히 CSS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줄임말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줄여서 그냥 스타일 시트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플레임의 약자로 CSS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현업에서는 혼용해서 쓰거든요. 두 개가 전부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HTML로 구성된 페이지 골격에 디자인을 입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그 단편적이 되겠지만 그 그림으로 치면은 선 그리는 법, 점선 그리는 법, 색깔 바꾸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겠지만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내용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색깔 바꿔서 점선으로 무늬를 주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게 쌓이면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서서히 가능해질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디자인을 입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이론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항상 이 수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가면 CSS만큼은 저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디자인 센스가 좀 다른 경우들. 네,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그 센스 감각적인 부분이 더 크게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분명히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자, HTML 안에요. CSS라는 애를 덧대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HTML 파일 안에 의존시키는 방법이에요. 대체로 HTML을 보면은 헤드하고 바디하고 나눠지죠. 그 헤드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명시합니다. 자, 스타일 한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뜻해요. 문장으로 구성된 디자인 언어다. 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CSS 구문을 집어넣는 건데 하나의 전반적으로는 HTML 파일 안에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영역은 HTML 영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안에 두 개 이상의 언어가 공존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HTML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보통은 파일 하나에 프로그래밍 언어 한 가지 종류만 해요, 계속. 근데 얘는
기본 3개, 많으면 4개, 5개까지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보통의 웹사이트를 보면은요, 뭐 사이트에 이렇게 상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이 있고요. 뭐 어떤 사이트는 옆에 이렇게 메뉴를 서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드바도 있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이 좀 바뀌잖아요. 여기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도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고요. 내용만 좀 달라지는 거지.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렇게 구성되죠. 자, 그러면 하나의 HTML 파일 안에 이게 a.html이고요. 얘가 b.htm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상단을 구성하는 디자인 코드, 그 다음에 옆에를 구성하는 디자인 코드, 디자인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구성하는 디자인 코드. 자, 이거를 a.html 파일 안에 여기에 쭉 작성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제 b.html을 또 작업을 할 거면 여기는 디자인이 똑같으니까 같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자, 무슨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테스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a.html과 폴더를 만들었네. 새 파일 a.html과 b.html을 만들게요. 자, 글자는 좀 키웁시다. 너무 작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div라고 잡고 헤더 h1의 상단 영역, 부터 h1의 h2로 갈까요? 하단 영역, 그리고 여기 안에는 내용 영역. 자, 여기는 페이지마다 다름. 자, 이렇게 똑같은 코드 2개를 만들게요. 여기는 b.html입니다. 자, 이게 a.html이고요. 얘가 b예요. a, b.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있는 상단하고 하단 영역은 똑같다고 치고 가운데 알맹이만 바뀌었다고 가정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포털 사이트는 얘기가 좀 안 되겠다. 자, 여기 메가스터디 아카데미라고 칩시다. 자, 여기 지금 내용이 있고요. 다른 페이지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다시피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아요. 페이지를 넘어가도 안에 내용만 바뀌는 거죠. 보통 웹사이트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위에 부분을 헤더라고 하고 아랫 부분을 푸터라고 해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스타일 집어넣고 아이디는 탑, 상단, 푸터의 아이디는 보톰.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걸자고요. 샵 탑은 글자 색깔을 빨강, 아랫부분은
글자 색깔을 파랑. 이렇게 간단하게 줄게요. 자, 그러면 상단 영역, 하단 영역에 그래도 뭐라도 디자인이 지금 먹혔죠?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똑같은 상단하고 하단의 디자인을 유지하려면은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야 되는 거죠. 자, 웹사이트 하나에 페이지가 몇 개가 있어요? 모르죠, 뭐. 평균적으로 한 30개 내외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작업을 한 30번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디가 똑같이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A랑 B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0개를 작업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회사의 선임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빨간색 너무 강렬한 거 아니야? 초록색으로 바꿔 라고 한마디 하고 간 거야. 색깔 바꾸니까 금방 하지? 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번 작업을 해야 돼? 30번. 미치는 거지 이제. 진짜 이런 일이 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코딩에서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해야 되는 게, 일단 지금 처음에는 제시되는 예제를 똑같이 재현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한 번 작성했던 코드를 어떻게 하면 얘를 전문용어로 1타 쌍피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코드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걸 코드의 재사용성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머리 굴려가면서 염두하면은 코드가 발전을 해요. 그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달아서 코딩하는 사람은 게을러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든 손가락 덜 까딱거릴 거를 연구하면 코드가 개선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파일 하나를 만드는데 확장자가 CSS입니다. 파일의 확장자가. 자, 드디어 두 번째 확장자가 나왔어요. CSS예요. 여기에다가 공통적인 디자인 코드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A.html과 B.html에서는 스타일 태그를 지워버리고요. 링크, rel, 스타일시트, href로 이 파일의 이름을 명시하는 거예요. common.css.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적용하면 이 파일의 내용을 HTML들이 끌어와요. 그러니까 별도로 뽑아놓은 파일의 내용을 이 HTML한테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쪽의 디자인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자, 이제 상단 부분 색깔을 요거 하나만 바꾸자고요. 00FF00 초록색으로 바꾸면 양쪽에 저장을 안 했네. 양쪽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한 번 수정한 것만. 자, 그래서 아까 스타일 태그 요 안에 명시하는 CSS 구문을 별도의 파일에 작성해주고 HTML에서
그 파일의 경로를 참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 rel 스타일 시트 타입 텍스트 슬래시 css 안 넣어도 돼요. 구문 설명할 때 대괄호로 쳐 있는 거는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href로 이 css 별도로 뺀 파일을 여기다가 명시해 주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예제들은 딱 하나의 파일 안에 종속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제는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예제들.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셔서 작업하시게 될 코드가 이 코드는 딱 여기서만 쓰고 말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코드가 이거는 최소 2개 이상의 페이지에서 같이 쓸 내용인데 라고 하면은 이 방법으로 가시는 거죠. 자, 어쩔 때는 이렇게 쓰고 어쩔 때는 저렇게 쓰는지 구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거 쓰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가장 그 표현 범위가 넓으니까요. 실무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쓰는 사람도 꽤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내용 영역 여기다가 태그를 하나 넣어볼게요. P. 자, HTML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주고요. 여기다가 요 디자인 코드들을 직접 나열하는 거예요. 칼라는 샵 ff6600 이런 식으로요. 바뀌죠? 자, 이거는 이 속성이 딱 여기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무하면은 전체적으로 코드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코드가 좀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HTML 태그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드를 좀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거를 거의 그냥 금기시 시켜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는 드리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모르시는 것도 좋아요. 전혀 안 씁니다. 우리도 수업에서 이 방법은 안 쓸 거예요. 웬만해서. 자, CSS 구문은요,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셀렉터 혹은 다른 말로 선택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선택자라고 하는 걸 앞에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닫아요. 그리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그 키보드에서 물음표 위에 보면은 이렇게랑 이렇게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냥 누르면 이거죠. 쉬프트 누르고 누르면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속성과 값들을 계속 쭉 나열하시면 돼요. 이 셀렉터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이 적용될 대상을 지정합니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HTML 태그가 돼요. 속성 콜로 값, 이것들이 각각의 디자인 특성을 얘기해요.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합해서 뭔가 모양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어는 이 선택자를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배포된 파일은요. 자, 기본적으로 선택자는 세 가지 방법을 기본으로 갑니다. 첫 번째 방법은 HTML 태그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그한테는 전부 이 특성이 같이 적용돼요. 활용도 10% 미만. 자,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앞에 점을 포함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세요. 이거는
규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디자인 특성들을 쭉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은 HTML 태그한테 아무 태그나 붙잡고 종류 불문 없이 클래스 이퀄한 다음에 요 이름을 걸어주면 되는데, HTML에 적을 때는 점을 제외하고 명시합니다. 자, 이렇게 점으로 들어가는 거를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클래스 속성은요, 태그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요. 아무 태그나 붙잡고 걸어주면 돼요. p 클래스는 헬로, 스판 클래스는 헬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고 태그 종류 구별 없이 아무데나 갖다 주면 돼요. 이건. 자, 그래도 오늘 속성 하나는 미리 오픈을 해서 요 속성만 쓸 거예요. 아직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는 날이고 괄호 안에는 아직은 집중 안 하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 뭔가 하나는 있어야 시각적으로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속성을 좀 먼저 소개한 건데, 컬러는 글자 색깔입니다. 여기에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은 전에 샵 붙여서 16진수 표기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 색깔 쓰셔도 되고요. 대표적인 단색들은 영어 단어로 적어도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ID는 샵을 포함한 단어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HTML 태그에는 ID 속성을 걸어줘요. 이때 샵을 배제하고 적어주시면 돼요. 점이 아니고 샵. 자, 근데 차이점은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태그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ID 속성은요, 하나의 HTML 파일 안에서 다른 요소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요소라고 하는 거는 태그를 뜻해요. HTML 태그를 부르는 다른 용어가 엘리먼트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풀면 요소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HTML 안에 헬로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가 쓰였으면 또 다른 태그는 이거랑 같은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사실 이게 CSS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중에 요 다음 과목으로 공부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과목에서 동작을 적용할 대상을 못 찾아서 코드가 엉키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도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예제는 이 속성들을 골고루 쓰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주로 클래스나 아이디를 좀 집중해서 쓰긴 하는데,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그냥 다 없애버리고 클래스 하나로만 무조건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하고 충돌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개인 작업할 때는 그냥 클래스만 주구장창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CSS 첫 번째 예제니까 요거 하나만, 여기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만 먼저 좀 봅시다. 자, 1번 파일 하나예요. 자, HTML 태그를 제가 임의로 적용했어요. H1 태그 있고, P 태그 있고, 그 밑에 H2 태그, 또 H2 태그인데 클래스, 마이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죠. 마이 클래스 갖고 있는 게 지금 3개네요. 그 다음에 H2 태그인데 마이 ID라는 ID 값 갖고 있는 게 있죠. 자, 이제 스타일을 하나씩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H2 태그는 글자 색깔 파랑. 그러면 H2가 하나, 둘, 세 개 쓰이고 있죠. 이 세 군데 글자 색깔이 전부 파란색으로 동시에 바뀌어요. 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H2 태그한테 이 속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yClass. 점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키워드를 적용할 대상을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요소에다가 태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H2 태그, P 태그, P 태그 태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번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더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빨간색이 되겠죠. 적용해 볼게요. 자, 바뀌었죠? 자, 그 다음 id 속성. 샵을 붙여서 단어를 만드시면 되고요. HTML에 적용할 때는 id라는 속성으로 연결한다. 단, id 값은 다른 태그랑 겹치면 안 됩니다. 한 파일 안에서. 자, 그럼 여기가 파란색이었는데 거기를 초록색으로 또 덧칠하겠네요. 바뀐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적용될 대상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조합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이건 조금 설명은 이따가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미리 볼게요. 자, .myClass라고 하면은 myClass를 갖고 있는 애들만 진한 초록색으로 다시 덧칠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한테만 요 색깔이 적용이 되겠죠? 태그 종류를 안 가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면은 클래스 속성이 같은 애들이 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 h2가 들어갔잖아요. 자, 이거는 myClass라는 값을 갖고 있는 h2 태그예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대상을 지정하는 거죠. myClass를 갖고 있는 h2 태그. 그럼 얘네들은 태그가 다르니까 탈락되죠. 이렇게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하는 용도로도 씁니다. 그러면 찐초록인데 얘만 됐죠? 자, 비포 애프터 봅시다. 비포. 찐초록이 지금 태그 종류를 안 가리고 다 적용됐잖아요. H2 태그, P 태그, P 태그 이렇게 적용된 건데 여기에 H2라는 거를 넣으면은 얘네 두 개는 탈락하니까 얘네들은 초록색이 적용되기 전 단계로 돌아가겠죠. 이렇게요. 자, 일단은 첫 단추니까 요거만 먼저 끼워봅시다. 원래 오늘 드림 파일이 오늘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단원별로 파일을 쪼개다 보니까 이게 날짜 기준으로 쪼개지지는 않았어요. 자, 요거 제가 보기엔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하고서 10분 쉬었다가 8시에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작성하신 웹페이지를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요.
혹시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용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윈도우에 기본으로 있는 엣지 브라우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고 뭐 상관은 없고요. 사실 이 엣지 브라우저가요. 일단 얘네가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만들다가 한번 쫄딱 망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롬 브라우저를 그대로 갖다가 껍데기만 바꿔서 출시한 거예요. 사실상 두 개 브라우저가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우겠지만 잠시만요. 자바스크립트 점 화이트 이게 되려나? 됐다. 자, 지금 이게 그 엣지 브라우저의 버전이거든요. 보시면은 크롬을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얘네가. 그래서 사실상 현재는 두 개 브라우저가 같아요. 자, 어느 브라우저를 쓰시건 간에 여기 오른쪽 구석탱이에 보시면은 점점점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도구 더보기 밑에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단축키 외워놓으세요. 자주 쓰셔야 돼요, 이거. 자, 엣지 브라우저도 점점점 누르면 얘는 기타 도구 밑에 보면은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죠. 두 개가 단축키 똑같아요. 컨트롤 쉬프트 I. 자, 엣지 같은 경우는 밑에 나오는 요 설명글은 필요 없으니까 요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요 탭은 닫으시면 될 거고요. 네, 시작은 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도 여기 밑에 보시면 What's New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자기네 버전 설명이니까 네,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 X 누르셔서 밑에 요 부분 닫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떠 있죠. 자, 보시면은 화면 배치만 조금 다르지 두 개가 화면이 똑같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도 있고, 요 부분 여기 있고, 요거 여기 있고, 그쵸? 자, 크롬 같은 경우는 요거 누르시면 한국어 버전으로 바뀌어요. 스위치 데브 툴스 투 코리안. 한국어로 바꾸기잖아요. 누르면은 메뉴가 한국어로 바뀌어요. 자, 여기 화면 배치는 창 사이즈에 따라서 배치가 다시 되는 거니까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그쵸? 화면 넓이에 따라서 배치가 다시 되는 거고. 자, 일단 크롬 기준으로 요 개발자 도구에 요 점점점 누르시면은 화면 요거를 눌러서 이 개발자 도구가 웹 브라우저하고 별도 창으로 뜰 거냐, 별도의 창으로 뜰 거냐, 아니면은 화면 오른쪽에 가서 붙을 거냐,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붙을 거냐. 뭐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엣지 브라우저도 보시면은 예, 메뉴 위치가 똑같죠?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이제는 크롬으로만 얘기할게요. 글자가 너무 작다 싶으면 여기 개발자 도구 한번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글자 커집니다. 마이너스 누르면 작아지고요. 만약에 웹페이지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여기 글자가 커지고 작아져요. 확대 축소니까.
자, 여기서 상단의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요걸 누른 상태에서 웹페이지 화면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내가 영역별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했죠? 그러면은 웹브라우저가 그 부분의 코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그 부분의 코드를 선택해주고요. 아니면은 여기 소스 코드 나와 있는 곳에서 내가 코드를 선택해도 그 영역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소스 코드를 클릭하건 아이콘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하건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나면은 여기 CSS 코드 보이시죠? 얘한테 적용되어 있는 CSS 코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위에 거는 분명히 내가 코딩한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사용자 에이전트 스타일리스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는 웹브라우저가 H2라고 하는 태그한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CSS를 아무것도 적용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약간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무시하고, 자, CSS 속성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왼쪽에 체크박스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걸 껐다 켰다 하면은 CSS를 적용했다가 해제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서 비주얼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관적으로 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값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값이 바뀌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값을 바꾸는 거는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미리 보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수정한 거는 실제 내가 작업한 소스 코드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 고침하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뭐 오타가 났는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내가 의도한 거랑 화면이 좀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초록색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화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찍어봐요. 그러면 잘못 코딩한 거는 이렇게 취소선이 가요. 아, 그럼 내가 이걸 뭘 잘못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요 세모, 노란 세모에다 마우스 올리면 알 수 없는 속성 이름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럼 내가 요 이름에 뭔가 오타가 났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네이버를 띄우고서 개발자 도구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내가 태그를 이렇게 찍어보면 그 부분이 나오고, 유아인 진짜 말 걸렸나 보네. 자, 이렇게 찍어보면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CSS들이 쭉 나와요. 이걸 보고서 아,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적용했나 보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다 안 배웠다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면은 다른 사이트의 디자인을 내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개발자 도구를 좀 수시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이걸 통해서 검토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은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자, 만약에 여러 개의 요소가 있는데 전부 다 글자 색깔이 똑같아요. 만약에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고 클래스 C가 있다. 근데 얘네가 전부 글자 색깔이 똑같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면은 A의 컬러는 레드, 점 B의 컬러는 레드, 점 C의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거를 콤마로 연결해 버려요. 점 A, 점 B, 점 C는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선택자를 쉼표로 구별하면 이거는 AND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요소가 같은 디자인 속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보시면 자, 얘네가 전부 글자 색깔이 똑같죠? 자, AT1 얘, AT2 얘, 점 마이 클래스 얘, 샵 마이 아이디 얘 한테 전부 글자 색깔 오렌지색.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점 마이 클래스는 오렌지색, 그 다음에 밑줄, 샵 마이 아이디는 오렌지색 굵게, 이렇게. 그러니까 속성들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공유하는 게 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샵 마이 아이디한테요. 샵 마이 아이디는 컬러는 샵 FF6600. 여기 디자인이라는 이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밑줄은 데코레이션, 꾸미는 거죠. 데코레이션에 언더라인이라는 값을 주면 밑줄이 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건데, 이렇게 쌓아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밑에 샵 마이 아이디 블록을 하나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적용되고 얘도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같은 블록을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내용이 달라지면은 각자 이렇게 셀로판지 쌓듯이 쌓아가요. 자, 그러니까 샵 마이 아이디 콤마 점 마이 클래스는 주황색, 그 다음에 샵 마이 아이디는 언더라인, 그 다음에 점 마이 클래스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얘는 뭘로 줄까요? 라인스로 줄까? 얘는 취소선. 이렇게 접목을 하면 얘는 여기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거고, 얘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고, 얘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고, 이렇게 결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특성은 이렇게 몰아서 작업해주고, 각각 개별적인 속성들을 이렇게 나눠서 지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CSS가 형식의 제한이 되게 유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가 딱 이 코드는 딱 얘한테만 적용된다가 아니라 이 전체 코드가 각자 자기 자리 찾아가면서 마치 셀로판지 쌓아가듯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다는 느낌이에요. CSS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눈으로 딱 봤을 때 이쁘다 안 이쁘다만 판단하면 되지 얘는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 산업체 겸임 교수님이었는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산업체 겸임 교수라고 대학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사실은 강사지 뭐. 그분이 이 과목을 하시면서 딱 첫 시간에 첫날이 아니구나. 과제 내주시면서 했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을 해요. 과제를 딱 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건 며칠 밤을 새건 관심이 없대요. 디자인 과목이기 때문에 첫눈에 딱 봐서 이쁘다 안 이쁘다로 판가름이 난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만 정답이에요. 자, 어쨌건 이번 파일의 의미는 콤마로 구별하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 지정된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클래스가 있어요. 기본적인 CSS는 그냥 페이지 열면 한 번에 쫙 하고 적용되고 끝나요. 근데 얘들은 뭐뭐 했을 때 라는 게 붙어요. 뭐뭐 했을 때 적용된다 인 거예요. 대부분은 링크한테 적용을 해요. 자, 우리 A 태그 써봤죠? HTML에서 A 태그를 쓰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1. 글자 파란색. 2. 밑줄. 링크 걸면 밑줄 가요. 세 번째, 마우스를 누르거나 마우스 버튼을 그 위에서 누르거나 아니면은 방문했던 링크는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자, 요렇게요. 방문했던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마우스는 빨간색이구나, 참. 마우스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한번 내가 갔던 페이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와요. 이게 고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이트 중에 이렇게 나오는 데 있나요? 이거를 디자인을 바꿔버린다고. 왜냐? 촌스러우니까. 자, 그래서 가상 클래스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기본적인 선택자, 셀렉터라고 하죠. 뒤에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요것들 중에 하나를 명시합니다. 셀렉터 링크라고 하면은 링크의 기본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A 태그에만 적용을 해요. 비지티드는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링크예요. 얘도 링크니까 A 태그에만 적용을 해요. 호버는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무엇인가요? 얘는 모든 태그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액티브는 마우스가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얘도 모든 요소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쪼르륵 적고 나면은 A 태그의 기본적인 그 촌스러운 특성을 우리가 덮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상 클래스 1번 기본적으로 링크의 기본 상태와 방문했던 적이 있는 링크는 까만색으로,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파란색으로, A 태그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초록색으로. 액티브는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 A 태그가 있죠? 지금 이 사이트는 없어요. 누르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까만색이에요. 기본 까만색.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마우스를 누르면은 초록색으로 바뀌죠. 자, 링크 클릭하면은 없다 그랬죠? 자, 그래도 방문했던 적이 있는 링크라서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 비지티드 때문에 색깔이 안 바뀌는 거죠. 밑줄 빼는 건 사실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라고 주면은 밑줄도 빠져요. 근데 오늘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글자 색깔을 바꾸는 거 외에는 제가 웬만하면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요 앞에 이름을 명시하는 방법인 거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이후 단원들에 대해서 쭈루룩 살펴볼 거니까 오늘은 여기 앞에 이름 명시하는 것만 보자고요. 자, 그럼 가상 클래스를 호버랑 액티브는 아무 것에나 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목록 정의 태그를 주고요. 목록 정의 태그의 백그라운드는 배경 색깔을 뜻합니다. 기본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오렌지로 바뀌고 마우스를 누르면 초록색으로, 배경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노란색인데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색깔 바뀌고 마우스를 누르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자, 요거 자체가 지금 제가 주제에만 충실하게 하려고 예제를 되게 단순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자, UL 태그한테 백그라운드를 샵 노란색으로 줄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융합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라는 거를 약간의 스포일러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아직 진도 안 나간 것도 지금 제가 막 쓸 겁니다. 지금 거는 그냥 참고해서만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약간 하얀색으로 지금 여백 있죠. 요 여백을 없애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UL에도 마진 0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UL 태그한테 마진 탑이라는 게 요 상단의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마진 탑을 50으로 주면 이만큼 벌어져요. 50만큼 거리를 줘. 이 사이에 50개의 점이 들어갈 공간을 넣어준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로 주면, 플러스를 줘서 아래로 밀렸으면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죠. 자, 이제 UL의 호버가 뭐라고? 마우스 올렸을 때. 평상시에는 요게 적용되는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마진 탑을 0으로 돌려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쓱 나오는 거죠. 여기에 약간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거면 이거는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17단원에 나오는 얘긴데,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변화 과정의 효과예요. 마진 탑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인 요인, 즉 마우스가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50에서 0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에 휙 바뀌는데, 아까 마우스 올리면 한 번에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변화를 0.3초 동안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여기까지 순간이동을 확 하는 게 아니라 0.3초 동안 이렇게 스르르르 가라는 거죠. 어떤 건지 예상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효과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은 좀 그럴싸한 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려면은 적어도 이 CSS 과목에서 한 15, 16단원까지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도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참고로 컴퓨터에서 0.3초라고, 우리 일상에서 0.3초는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잖아요. 근데 0.3초라 그러면은 컴퓨터에서는 보통이에요. 오히려, 자, 일상에서 3초. 벌써 3초 지났어요? 일상에서 3초는 이거밖에 안 되죠. 컴퓨터에서 3초.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어 입력하고 엔터키 딱 쳤는데 1초, 2초, 3초 동안 페이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마우스 던집니다. 자, 컴퓨터에서 3초 볼까요? 1초, 2초, 3초. 속 터지죠? 시간 다룰 때는 무조건 1초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0.5초도 좀 답답해요. 이건 좀 괜찮네. 나중에 시간 다루실 때는 무조건 1초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라는 걸 종종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태까지도 그래왔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수업을 한참 듣다 보면 저거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참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의문이 슬슬 피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도대체 뭐에 쓰라고?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거 나중에 융합해서 이렇게 써야 하고 제가 약간씩 스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흥미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나중에 예제 나오는 거 미리 보여드린 거니까요. 일단은 우리 기본 예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만으로요. 자, 하나, 둘, 세 개인데 이제는 좀 코드 손이 좀 익을 거예요. 그리고 HTML이 일단 무엇보다 짧아졌고 여기 코드도 이제 아직은 크게 길게 안 나오는 거니까 요거 세 개 뭐 20분 정도면은 충분히 다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고 10분 쉬었다가 9시에 만납시다. 다음 교시 요거 나머지 다 끝낼게요. 자, 이따 9시에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해봅시다. 자, 여태까지 이제 선택자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태그, 클래스, 아이디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제 걔네들을 조합하기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이건 아까 나왔던 건데 특정 요소를 자세하게 명시하고자 할 때 띄어쓰기 없이 합니다. 태그 이름 플러스 클래스 혹은 태그 이름 플러스 아이디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점 헬로라고만 하면 태그 이름이 뭐가 됐건 간에 클래스 속성이 헬로 인 항목이기만 하면 되는데 앞에 div가 붙었죠. 그러면은 얘는 클래스라는 속성을 갖는 div 태그가 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샵이니까 id 속성이죠. 그냥 샵 헬로라고 하면 태그 속성이 뭐가 됐건 간에 id가 헬로이기만 하면 돼요. 클래스하고 id는 태그 종류를 안 가려요. 근데 앞에 div가 붙었기 때문에 얘도 div 태그가 id 속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띄어쓰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왜냐면은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띄어쓰기라면 의미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자식 셀렉터인데요. 이제부터는 HTML 태그의 계층 구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 괄호로 표현을 해요.
이게 HTML 태그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div 태그가 있죠? div 태그 안에 스판 태그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input 태그인데 클래스가 폼 컨트롤인 거. input 태그인데 클래스가 폼 컨트롤인 거. 이런 식으로 태그의 1차적인 계층 구조를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해요. 이거를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자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자식 셀렉터라고 부르고요. 자, 자손은 뭐예요? 자, 부모님이 있고 그 밑에 바로 있는 게 이제 자식인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고 그 밑에 손자가 있다. 그럼 건너뛰는 거죠. 이건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자손은 자식은 반드시 직계 계열만 가리키는데 자손은 계층 구조를 몇 칸 건너뛰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공백으로 나타내요. 자, div 태그가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태그가 있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div 태그 닫히기 전에 스판 태그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폼 컨트롤을 갖는 인풋 태그. 중간중간에 어떤 태그가 있건 상관없고 그냥 이 스판 태그의 범주 안에 그런 특성을 갖는 애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div.hello 이거는 div 태그인데 클래스가 hello인 거. 이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띄어쓰게 되면 div 띄고 .hello가 되면 div 태그가 있고요. 이 중간에 어떤 태그들이 있건 상관없고 그냥 태그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가 헬로인 애가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붙여쓰고 띄어쓰고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택자 쓸 때는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CSS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선택자들이 꼭 CSS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많이 쓰여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에서도 이 선택자를 통해서 동작을 적용할 대상을 가리키고요. 우리 수업 범위는 아니지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 중에 웹사이트 크롤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다른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긁어오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학생들이 그 학식 주간 메뉴 보는 앱 그런 거 많이 만들어요. 이 크롤링을 할 때도 CSS 선택자를 많이 반드시 알아야지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코딩을 생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파이썬 하면서 이제 요거 배우고 싶어서 오는데 HTML, CSS는 1도 모르는 상태로 오니까 이거 딱 첫날 수업 듣고 나면은 HTML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선행학습을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만큼 이 CSS 선택자는요 다른 데서도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 항목들은 그렇게 잘 쓰이는 건 아닌데요. HTML 태그의 속성에 따라서 선택자도 가능합니다. 자, 태그가 와도 되고요. 클래스가 와도 되고 아이디가 와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대괄호를 열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속성 이름을 쓰면 자, A 태그인데 href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값은 상관이 없어요. 자, A 태그인데 href 속성이 반드시 샵인 애들만. hello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메소드 속성이 반드시 포스트인 항목만. choose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value 속성이 반드시 1, 2, 3인 속성만. 이런 식으로 좀 특정 속성 값에 따른 지정도 가능합니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이거는.
자, UL 태그 같은 걸 보면 이 안에 li 태그가 무수히 많죠. 대체적으로 목록 안에 있는 li 태그들은 디자인 특성을 거의 다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클래스 특성을 거의 다 같은 걸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어떤 셀렉터를 지정해도 복수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때 퍼스트 차일드, 여러 개 풀라고 하는 셀렉터가 가리키는 게 여러 개일 때 그 중에 첫 번째 항목, 라스트 차일드는 마지막 항목, 엔스 차일드 2는 두 번째 항목, 3이라고 하면 세 번째 항목이겠죠. 엔스 차일드 ODD는 홀수 번째 항목들만, 2에는 짝수 번째 항목들만, 3에는 3의 배수 번째 항목들만. 엔스 라스트 차일드는요, 뒤에서부터 카운트해요. 뒤에서부터 1, 2, 3, 4 하면서 카운트를 해요. 여기서 많이 쓰는 거는 퍼스트 차일드와 라스트 차일드. 요거는 진짜 많이 씁니다. 나머지 거는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여태까지 이렇게 선택자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봤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구체성 단위라고 하는 특성을 가져요. 자, 표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게 전부 같은 요소를 가리킨다 라고 하면 지들끼리 우선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ID 클래스 태그 이름이 갖는 점수가 있어요. 그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적용을 한 우선권을 줍니다. ID는 100점이고 클래스는 10점이고 태그는 1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1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하나니까 11점이고요. 얘는 1점짜리 하나, 100점짜리 하나니까 얘는 101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걸 가리킨다면 얘가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 볼게요. CSS를 다 지우고 시작하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영역이죠. 화면 전체를 감싸고, 헤더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 컨텐트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인데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요소들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그냥 h1이라고만 하면 h1 태그가 다 적용돼요. 근데 컨테이너 안에, 샵 컨테이너 안에 헤더라는 아이디 안에 h1 하나로 이제 제한을 하면은 얘만 적용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컨테이너 안에 컨텐트 안에 h1, 여기 밑에 거죠? 컨텐트는 밑에 있으니까요. 얘만 파란색. 자, 마찬가지로 그냥 서브라고 하면은 얘랑 얘 전부 다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헤더 안에 서브, 헤더 안에 서브라고 하면은 위에 것만 초록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자손이나 자식 셀렉터를 명시할 때 반드시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타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중간쯤 어디에서부터인가 그냥 타고 들어가도 돼요.
자, 요거는 자손 셀렉터입니다. 자, 얘도 결과물 비슷한데요. 자, HTML 태그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H1이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가 다 되고요. 컨테이너 안에 H1이라고 하면 요 컨테이너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 범주 안에 섞여 있는 모든 H1이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이거 두 개를 가리키죠. 자, 근데 헤더 안에 H1. 자, 헤더 안에 H1. 얘는 얘만 가리키네요. 저장해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얘가 이거랑 이걸 가리켰어요. 그리고 얘는 이걸 가리켰어요. 이렇게 겹치죠 지금. 자, 점수 보세요. 몇 점이에요? 101점이죠. 얘도 101점이죠. 점수가 동점이면은 그냥 코드가 얘가 먼저 있으니까 얘를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있는 걸 거기에 덮어 씌워요. 점수가 동점이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아직 저장 안 해서 적용 안 됐습니다. 얘는 201점이고 얘는 101점이죠. 자, 얘는 이거랑 요걸 가리키고 얘는 이걸 가리키잖아요. 코드 순서대로 하면은 여태까지는 나중에 나온 코드가 덮어 씌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가 점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저장하면은 파란색이 적용이 안 됩니다. 빨갛게만 나오죠.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 자, 지금 얘가 201점짜리죠. 얘는 101점짜리죠. 점수에서 밀리는 이렇게 취소선이 가요. 자,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안에 P, 요 컨테이너 영역 안에 있는 P 태그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전부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가 자손 셀렉터고요. 그 다음 속성 셀렉터. 자, 필드셋을 3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인풋 태그 입력할 수 있는 거 2개, 여기에는 라디오 버튼, 얘는 체크박스 이렇게 뒀어요. 자, 일단 보더라고 하는 속성은요, 테두리를 뜻해요. 굵기, 종류, 색상. 솔리드는 직선이에요. 색깔이 바뀌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브라우저 개발사들 간에 담합을 해서 우리 이거는 적용하지 말자라고 한 게 뭐냐면은 얘도 결국은 인풋이죠. 얘도 인풋 태그거든요. 체크박스. 근데 얘네들은 테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인풋 태그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는 아예 안 나오네. 네, 여기도 안 나오긴 하네요. 근데 조금 옛날 브라우저들은 이렇게만 하면은 라디오 버튼에도 이렇게 테두리를 걸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좀 촌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라디오인 거 얘죠.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체크박스인 거 밑에 얘죠. 얘네들한테 테두리를 0으로 해라. 테두리 굵기를. 그럼 결국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줬었는데 요즘 브라우저는 굳이 이거를 안 걸어도 브라우저 차원에서 얘네들한테 테두리는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의 효용성 있는 예제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엔스 차일드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무작위로 넣은 건데요. 자, 목록 정의 태그를 1부터 10까지 만들었어요. 그냥 li라고 하면은 모든 li 태그가 다 이걸 적용받는 거죠. 글자 색깔 빨강, 배경 색깔 초록. 근데 엔스 차일드 ODD라고 하면은 홀수 번째 것만 받아요. 이렇게. 엔스 차일드 2라고 하면은 글자 색깔 초록색, 배경 색깔 빨간색이에요. 두 번째 것만 적용돼요. 엔스 차일드 3n이라고 하면은 3의 배수만 적용돼요. 여기에서 가상 클래스는 점수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전부 1점, 1점, 1점이니까 나중에 있는 애가 만약에 중복된다면 나중에 온 애가 우선권을 갖겠죠. 퍼스트 차일드는 맨 앞에 거라 그랬죠. 맨 앞에 거. 글자 색깔 흰색, 배경 색깔 핑크색. 라스트 차일드는 맨 마지막 거라 그랬죠. 글자 색깔 오렌지, 배경 색깔 파란색. 이렇게 그 중복되는 게 여러 개 있을 때 골라서 가리키는 방법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구체성 단위는 사실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긴 한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HTML 태그가 좀 적용이 돼 있어요. 자, div 태그한테 얘도 div, 그러니까 요 범주 안에 있는 게 모두 글자 색깔이 퍼플이 되는 거예요. 얘도 퍼플. 근데 어차피 부모가 지금 퍼플을 적용받았으니까 이 범위 안이 전부 보라색으로 됩니다. 다 보라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div 태그에 대한 집계자손이에요. div의 집계자손인데 h1 태그이면서 id가 타이틀인 거. 예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애는. 요 div 태그 안에는 h1 태그가 없잖아요. 자, 얘한테 글자 색깔 파란색이에요. 이미 부모가 퍼플이기 때문에 얘도 글자 색깔이 현재는 보라색입니다. 근데 거기에 파란색을 같이 적용했어요. 얘가 점수가 더 높죠. 그럼 코드 순서에 상관없이 얘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 요 영역 안에 자손 선택자죠. 그 태그 계층 구조 상관없이 박스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얘거든요. 얘한테 글자 색깔 오렌지를 줬어요. 오렌지로 바뀌죠. div 샵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 이 범주 안에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요거랑 요거예요. 요 두 개한테 초록색을 줘요. 그럼 여기 두 개가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이 선택자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밑에 거 보시면 샵 컨테이너 요 범주 안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 얘거든요. 얘가 빨간색이래요. 자, 중복되네요.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이. 자, 1점, 100점, 10점, 도합,
111점이죠. 100점, 100점, 도합 200점이죠. 그럼 빨간색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이렇게. CSS 코드가 나중에 가면은 진짜 길어져요. 자, 아무거나 이제 네이버 CSS 열어보면은 코드가 진짜 말도 못하게 길어져요. 코드 분량이 진짜 상상 초월로 길어져요. CSS는. 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코딩하다 보면은 이전 코드 자기가 했던 거 기억 잘 안 나요. 그럴 때 이제 왜 이 코드 적용이 안 되지? 라고 하면은 그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구체성 단위가 되는 거죠. 점수를 충분히 높게 만들어 주면은 우선권을 가지니까 구체성 단위를 잘 활용해서 적용 대상을 지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CSS 구체성 단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폰트, 왜 우리가 폰트 태그에서 썼었던 거 사실 잘 안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폰트 관련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폰트 적용, 그리고 아이콘 폰트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아이콘 폰트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볼 거고, 그다음 문단 관련 속성 하다 보면은 이제 그림자 효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CSS를 잘 다루면은 포토샵으로 주는 효과의 90%는 안 하게 돼요. 이런 효과 위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div 태그를 화면상에 테트리스 하듯이 배치하는 속성. 그런 거 진행하고, 이제 화면 배치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100%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어떤 항목들을 배치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보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결합시키고 나면은 이제 페이지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HTML까지는 진짜 재미없는데 개강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했으니까 꼭 참고 다니셨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HTML이 저도 수업하면서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얘는 원리라는 게 없고 그냥 단순히 외워야 돼요, 다. 근데 이제 CSS부터는 나중에 나올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강한 지 이번 달이 2주차죠? 지금 2주차 됐나요? 그러면 이제 한 1.5주? 1.5주 정도 한 2주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여기가 다 끝날 테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뭔가 여러분들만의 웹페이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습해서 마무리하고요. 50분에 또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자, 줌 접속하신 분들은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줌 끄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